안녕하세요. 호중빠 요양스타입니다. 공부하기 많이 힘드시죠? 저와 함께 1탄 섭취 요양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자세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번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등받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이것은 깊숙이 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의자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가슴 높이가 아니라 배꼽 위치에 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5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바닥에 닿는 것은 맞지만 발가락이 아니라 발바닥이 닿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4번의 연하곤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준다. 마비된 쪽에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왜 틀릴까요?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위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말을 걸면 안 되겠습니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은 마비된 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은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가 틀리고요. 3번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과일이 안 되겠습니다. 4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자주가 안 되겠습니다. 5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신맛이 강한 소스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혼자서가 틀리게 되겠고요.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단 음식이 안 되겠습니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비슷한 색깔보다는 다양한 색깔이 좋겠습니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한다. 모두 잘게 썰는 것보다는 대상자에 맞게 조리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마른 음식이 틀리겠습니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군다. 레몬 탄산수가 안 되겠습니다. 3번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턱을 들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깊숙이가 틀리겠습니다. 7번째,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안 되겠죠?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미리 간을 해서 맞춰서 줘야 되겠습니다. 4번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음식에 섞기보다는 물과 함께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번째,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투명한 유리 접시보다는 색깔이 있는 깨지지 않는 접시가 좋겠습니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안 되겠죠?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식탁 위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9번째,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체온 온도가 좋겠습니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바로 잠그고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바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이것도 바로 간호사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분당 50ml 되겠습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수회 세척해야 합니다. 11번,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번은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2번,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3번, 대상자의 비위관을 빼지 못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5번,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겠죠. 12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차가우면 안 되겠죠? 2번,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준다.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난간이 아니고 더 높이 해야 됩니다. 5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3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임의로 쪼개면 안 되겠습니다. 선이 있는 것은 쪼개서 줄 수 있는데 잘 못 삼키든지 할 때는 보고하여 약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비처방약을 주어선 안 되겠습니다. 3번,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은 건너뛴다. 혈압약은 그대로 복용하도록 합니다. 4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임의로 가루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14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째,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1번은 물에 녹인 후면 안 되겠죠. 녹이면. 2번 알약을 쪼개서,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3번 갈아서, 가루로, 이것도 안 되겠고요. 4번 꿀에 섞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15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정답입니다. 1번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임의로 쪼개면 안 되겠습니다. 2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고개를 뒤로 젖힐 때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우유가 안 되겠습니다. 물과 함께 먹어야 되겠어요.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남은 알약은 다시 약병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16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안 되겠습니다. 2번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안 되겠습니다. 4번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안 되겠죠?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아래로 놓지 않고 위로 놓아야 되겠습니다. 17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그러면 안 되겠고 물에 녹여서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번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금식을 하고 있어도 혈압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겠습니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이때는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안 되겠죠?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안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이건 버려야 되겠죠. 3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눈높이에 놓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닫는다. 손으로 닦으면 안 되겠습니다. 5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은 손으로 잡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0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가 정답입니다. 1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안 되겠죠.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따라서 보관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워서 보관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한다. 이건 버려야 되겠죠. 21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루간을 지그시 눌러준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2번은 상한 검 안쪽에 꺼즈를 대어준다. 한 검축이 되겠죠. 3번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안 되겠습니다.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아닙니다. 5번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1에서 2cm 되겠습니다. 22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1번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3번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하부 결막낭 되겠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다시 밀어 넣으면 안 되겠죠. 5번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준다. 안 되겠습니다. 23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에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24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귀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후상방이 되겠습니다. 후상방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하전방이 되겠습니다. 25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투여한다. 똑바로가 아니겠죠. 2번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실온에 두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3번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후상방 되겠습니다. 4번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가볍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26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가 정답 되겠고요.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냉동고가 안 되겠죠.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볕이 드는 곳보다는 서늘한 그늘진 곳이 좋겠습니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녹여놓으면 안 되겠고 복용 전에 녹여서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직사광선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갈색병은 햇빛을 더 피해야 되겠습니다. 27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4번 피멍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28번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2번 수액 조정기를 잠근다.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안 되겠습니다. 3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안 되겠습니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안 되겠습니다. 5번 주사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안 되겠습니다. 29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가 맞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 준다. 안 되겠습니다.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한다. 높게 해야 됩니다.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5번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3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왜 그럴까요?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그래서 입마건,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건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왜 틀릴까요?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높게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소물로 문질러준다. 눌러줘야 되겠죠? 3번 정맥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안 되겠습니다. 잠가놓고 바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